요즘 가게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장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 높은 임대료, 줄어든 소득, 그리고 온라인 대형 유통으로 쏠린 구조 속에서 돈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 먼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시작된 동네부터 상권과 생활 편의, 그리고 도시의 분위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주 가던 밥집이 문을 닫고 아침에 들르던 동네 빵집이 사라지면서 생활 반경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하는 입장이라면 폐업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신호는 먼저 나타납니다. 유동인구가 줄고 공실이 늘고 주변 가게들의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경기도 폐업률 탑10 도시를 통해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먼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런 도시 변화와 상권 흐름을 미리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신호들은 보통 문제가 된 뒤에야 뉴스에 나오고 그땐 이미 선색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순위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폐업률 탑10 10위는 광주시입니다. 광주시는 겉으로 보면 요즘 뜨는 서울 근교도시에 가깝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인구는 약 32만 명에서 39만 명 수준까지 증가했고 아파트 입주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2025년 한 해에만 3,40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사람이 늘었는데 가게는 오히려 빠르게 사라진 겁니다. 이 지점이 광주를 첫 번째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주는 전형적인 서울 인접 베드타운입니다. 출근은 강남 판교, 쇼핑과 여가 소비도 외부에서 해결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늘었지만 도시 안에서 돈을 쓰는 시간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상권 구조 문제가 겹칩니다. 광주에는 구도심 상권, 역세권 상권, 신도시 상가가 분절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확실한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는 계속 공급됐고 결국 모든 상권이 얇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폐업은 경기 침체 때문이라기보다 도시가 커지는 방식과 소비가 따라오지 못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네에 뭐가 없는 건 아닌데 늘 가던 가게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도 오래 버티기 힘든 구조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제 이보다 더 높은 폐업률을 기록한 도시들을 하나씩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9위는 여주시입니다. 여주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주는 아울렛 때문에 사람 많잖아. 실제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는 주말마다 수만 명의 방문객이 몰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주시는 인구 약 11만 명 규모의 소도시임에도 2025년 한 해 동안 약 1,30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이 수치로 여주시는 폐업률 기준 경기도 9위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주의 소비는 머무는 소비가 아니라 스쳐가는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렛에서 쓰인 돈은 동네 식당이나 카페, 생활상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들어오지만 도시 안에는 돈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먼저 무너진 것은 관광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일상상권이었습니다. 외식업, 카페, 소매점처럼 고정 수요가 필요한 업종들이 가장 먼저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주의 폐업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가 지역에 남지 않는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 도시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9위보다 더 높은 폐업률을 기록한 도시는 어떤 이유로 먼저 무너졌을까요? 여주가 사람은 몰리지만 소비가 남지 않는 스쳐가는 소비의 도시였다면 다음 도시는 정반대입니다. 소비가 너무 강하게 한 곳으로 몰린 도시. 2025년 경기도 폐업률 탑10 8위는 하남시입니다. 하남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3,80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인구 약 33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 나온 숫자치고는 적지 않습니다. 하남시는 흔히 스타필드 때문에 동네 상권이 다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도시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남의 핵심은 상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조가 재편됐다는 점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외식, 카페, 쇼핑 등 즉시 소비를 한 공간에서 끝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상권 중에서도 스타필드와 정면으로 겹치는 업종부터 빠르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카페, 패션 잡화, 외식 프랜차이즈처럼 굳이 동네에서 해결할 필요가 없는 업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약국, 학원 등 대체 불가능한 생활 소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늦은 밤, 스타필드가 닫힌 이후의 시간 분리형 소비도 일부 유지됩니다. 같은 동네라도 어떤 업종을 선택했느냐, 어떤 임대료 구조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진 것이죠.
하남은 스타필드 이후 상권이 사라진 도시가 아니라 살아남는 상권과 사라지는 상권이 명확히 갈라진 도시입니다. 7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포천시입니다. 포천시는 인구 약 14만 명 수준의 소도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1,90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도시 규모를 감안하면 상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은 숫자입니다. 포천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고 상시 소비가 약합니다. 관광 수요도 일부 있지만 머무는 소비가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먼저 무너진 상권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외식업, 카페, 소매점처럼 고정 수요가 필요한 업종들이 가장 먼저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떤 특정 대형 상권에 빨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외부로 소비가 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냥 도시 자체의 소비 체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포천은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정직하게 무너지는 도시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소도시형 폐업입니다. 경기도 폐업률 7위 도시는 포천이었습니다. 6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안성시입니다. 안성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2,200곳 이상의 사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인구는 약 19만 명 수준이지만 폐업 숫자는 그보다 훨씬 큰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이 다쳤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안성은 하남과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시설이 있고 소비가 그쪽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폐업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남은 폐업이 늘었어도 망한 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가게가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고 상권이 재편됩니다. 하지만 안성은 다릅니다. 안성의 소비는 도심을 거치지 않고 스타필드 안성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 안에서 먹고 사고 끝납니다. 시내 상권은 이 흐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발생한 연간 2,200곳 이상의 폐업은 경쟁에서 진 결과가 아니라 소비 동선에서 제외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특히 외식, 카페, 소매처럼 도심 체류를 전제로 한 업종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고 한번 비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 공실이 늘었습니다. 하남이 잘못 고르면 망하는 도시라면 안성은 아무리 골라도 버티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안성의 폐업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도시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2025년 경기도 폐업률 탑10 5위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3,400곳의 사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인구는 약 51만 명, 경기도에서도 중상위권 규모의 도시입니다. 파주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층은 구도심 금촌입니다. 금촌은 생활상권인데 소비가 운정생활권으로 이동하면서 수요가 얇아진 업종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즉, 도시 전체가 망했다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두 번째 층은 운정, 야당역 생활 핫플 상권입니다. 특히 야당역 주변은 젊은 층 사이에서 체류형 상권이 형성되면서 되는 라인이 분명히 생겼어요. 문제는 여기서도 임대료가 높은 구간은 매출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월세를 감당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파주는 유령 도시가 아니라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격차가 큰 도시가 됩니다. 세 번째 층은 아울렛 상권입니다. 파주는 아울렛이 2개예요. 신세계 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여기서 중요한 건 아울렛 소비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소비가 아니라 외부 유입이 특정 지점에 찍히는 소비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몰리는데 그 소비가 동네 골목으로 퍼지는 구조가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입니다. 운정생활권 안에서 걸어서 가는 스타필드 콘셉트로 2025년 12월에 오픈이 진행됐고 이건 파주 상권의 또 한 번 재편 신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폐업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상권이 죽어서가 아니라 상권이 계속 이동, 분화, 재편되는 과정에서 비싼 구간부터 정리되는 도시. 파주는 지금 끊는 도시가 아니라 룰이 바뀌는 도시입니다. 2025년 경기도 폐업률 탑10 4위는 양주시입니다. 양주시는 2025년 한 해 약 2,700곳이 폐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는 최근 10년간 약 20만 명에서 28만 명 수준까지 30%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상가 공급은 그 속도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특히 옥정, 회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는 빠르게 채워졌지만 상가는 미리 지어놓고 기다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문제는 기다릴 손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주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시는 커졌지만 낮 시간 소비가 약한 전형적인 배드타운. 서울 의정부로 출퇴근하고 쇼핑, 문화 소비는 외부에서 해결합니다. 결국 동네 상권에 남는 건 저녁 한 끼, 주말 한두 번의 소비뿐입니다. 이 구조에서 먼저 무너지는 업종은 뚜렷합니다. 동네 카페,
소형 음식점, 생활 밀착형 자영업, 반대로 늘지 않는 상권도 분명합니다. 양주는 아직 체류형, 목적형 상권이 형성되지 못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폐업은 경기 탓이 아니라 도시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2025년 경기도 폐업률 탑10, 3위는 김포시입니다. 김포시는 2025년 한 해 약 4,500곳 안팎의 사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는 약 59만 명에서 52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폐업은 오히려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김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늘었는데 동네에서 돈을 쓰지 않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김포는 전형적인 신도시, 배드타운 구조입니다. 서울 출퇴근 비중이 높고 소비는 마곡, 여의도, 강서 혹은 온라인으로 빠집니다. 즉, 거주 인구와 소비 인구가 분리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김포 한강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가 대량 공급됐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높은 임대료 구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매출이 아주 나쁘지 않아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새 아파트는 계속 입주하는데 상가는 비어있고 사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포의 폐업은 불황 때문이 아니라 사는 도시와 돈 쓰는 도시가 분리된 결과입니다. 즉, 김포는 인구는 늘었지만 동네에서 소비가 사라진 도시입니다. 2025년 경기도 폐업률 탑10, 2위는 시흥시입니다. 시흥시는 2025년 한 해 약 4,000곳 안팎의 사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는 약 57만 명, 백옷, 목감, 장현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최근 10여 년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도시입니다. 문제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상가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백옷 신도시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상가가 대량 공급됐고 초기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높은 임대료 구조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시흥의 구조적 특징이 하나 더 겹칩니다. 바로 산업단지 배후도시라는 점입니다. 낮에는 근무지와 소비지가 분리되고 저녁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소비로 빠지면서 동네 상권에 남는 소비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시흥의 폐업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 상권인데 공실이 빠르게 늘고 가게 교체 주기가 1, 2년 단위로 짧아지고 잘 될 것 같은 자리부터 먼저 정리됩니다. 시흥은 사람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 상권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가 먼저 온 도시입니다. 2025년 경기도 폐업률 탑10,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시는 2025년 기준으로 약 900곳 수준의 폐업으로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 사업체 규모 대비 폐업률은 경기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도시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정준 인구 감소와 소비 축소, 상권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동두천은 젊은 층 유출이 지속되고 외부 소비 유입이 거의 없으며 상권은 과거 수요를 기준으로 형성된 상태입니다. 즉,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가늠했던 구조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선 폐업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입니다. 새 가게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문 닫은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으며 상권 전체의 밀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동두천은 경쟁에서 밀린 도시가 아니라 상권의 기반 자체가 줄어든 도시입니다. 오늘 살펴본 경기도 폐업률 상위 도시들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사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돈이 쓰이지 않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진 도시들이라는 점입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인구가 줄은 도시도 있었고 오히려 늘은 도시도 있었지만 돈이 지역 안에서 돌지 않는 구조는 모두 같았습니다. 대형 유통, 온라인 소비, 높은 고정비, 그리고 생활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비까지. 이런 조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게가 하나씩 사라진 겁니다. 이 변화는 가게 주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선 자주 가던 식당이 없어지고 동네에서 해결되던 생활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살기 좋은 동네의 기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쌓이면 자영업, 고용, 소비, 지역경제로 문제는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느껴지는 변화나 사라진 가게,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도시와 상권의 변화는 뉴스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생활 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통계보다 먼저 변화를 느끼는 건 항상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지금 사는 동네, 앞으로 이사할 곳이나 혹은 주변 상권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되고 늦게 알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